자, 얼마 전에 또 기가 막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운남성 쿤밍시에서 장펑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기사에 나온 이야기예요. 학생들이 거기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계속 설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장 학부형들이 야, 이거는 학교 식당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애들은 계속 설사를 해. 배가 아프다 그러고. 이게 뭐냐. 그래서 그 학부형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장들이 하루는 카메라 들고 막 이런 거 사진기 들고 하루는 맘먹고 학교 식당을 급습을 했어. 카메라 막 찍으면서 그냥 쳐들어간 거야, 학교 식당으로.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펼쳐진 장면은 놀랍습니다. 썩은 돼지고기들이 여기저기 큰 대야에 이렇게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야, 이거 다 썩은 고기잖아. 야,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한다. 지금 부모들이 들어갔는데 막 악취가 막 난리 난 거야. 돼지고기 악취가, 썩은 고기 악취가. 지금 악취가 난리 나. 지금 학부형도 들어와서 다 찍고 있어. 야, 니들 이걸로 지금 요리를 볶는 거야? 니들 양심은 있어 없어? 어제 우리 얘기했잖아. 니들 이런 거 없다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경찰들 보안들 불러오고 막 부모들이 지금 열받아서 지금 난리 났어. 그러면서 여기 부모들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 부모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또 여기는 이제 또 누군가는 또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장이 앞에 나와서 이제 해명을 합니다. 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관리를 잘못했어요.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다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고 난리를 치시면 이 학교가 문 닫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식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배불리 못 먹는다, 그러면 우리 다시 얘기를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학부형들이 야씨 뭔 개소리 하는 거냐, 지금 배불리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또 막 싸우고, 이거 지금 배불리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또 일이 커지니까 또 이제 회의실로 다 이제 학부형들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의실에 딱 가니까 이제 또 총 때매는 이 주방장이 한 명 나와 있습니다. 이 주방장이 뭘 알겠어요. 이 주방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근데 얘 한 명 여기 세워가지고 이제 학부형들이 불평불만을 막 이제 들어주고 있어요. 막 욕하는 거를 그냥 여기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고 들어주고 있어. 그냥 사과합니다. 막 여기 교장 옆에서 막 이렇게. 그런데 제일 또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킹 받았던 거, 이게 부교장이야. 부교장이 옆에서 팔짱 딱 끼고 웃으면서 보고 있어. 표정이, 여러분들 표정 보이시죠? 막 앞에서 싸우고 있고 막 욕하고 있는데 또 이지랄 하네 또. 그래 실컷해. 웃으면서 이걸 계속 듣는 거야.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 표정 킹 받죠? 계속 웃어. 계속 웃고 뒤로 숨어서 웃고. 그러면서 이게 일이 더 커졌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발표회를 해버려. 근데 발표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여러분 보이지? 띠아오주한더 원티.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뭐 거칠에 인사 딱 하고. 근데 갑자기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으면서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간사하게 우리를 대하면, 이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간사하게 이렇게 교활하게 우리를 대하면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밑에 듣고 있던 학부형들이 이런 개자식, 야 니들 지금 썩은 고기 우리 자식들한테 먹은 거는 그건 뭐 간사한 그건 뭐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증거 남기겠다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있는 게 간사하다고? 다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막 밑에서 또 난리 났어. 막 싸워. 막 또 싸웁니다. 막 난리 나 막.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쭈삣쭈삣 학부형들이 하는 얘기지. 야 그럼 니들이 우리 애들한테 썩은 고기 먹이는 거 그건 간사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뭐 교육국의 뭐 총괄, 교육국 부국장, 그 다음에 뭐 총董事长, 뭐 CEO, 뭐 높은 사람들 다 왔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 갑자기 막 밑에서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 갑자기 교육국 부국장이 오더니 딱 하는 얘기가,
间了。今天我们的会议暂时结束，谢谢。 자, 여러분, 잠시만요. 자, 지금 오늘 오후 3시부터, 지금 여기 이때가 5시래. 지금 오후 3시부터 지금 2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자, 제가 지금 발표할게요.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확 내려놔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우리 아직 질문 더 있는데요? 잠시만요. 아니, 질문 더 있어요. 잠시만요. 근데 여기 교육국 국장, 지금 주머니에 손 놓고 나가는 거 보여? 이게 보입니까? 주머니에 손 놓고 표정 보여? 국장이랑 부국장 이렇게 둘이 나가는 거 보여? 표정. 이런 개돼지 새끼들 진짜. 언제까지 사람 취급 내가 해줘야 되지? 에이씨. 주머니에 손 딱 넣고 막 밑에 기자들 묻고 있고 학부형들 다 모여놓고 막 질문하고 있는데 교육국 부국장이 와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3시부터 지금 2시간 동안 회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 여기서 마칠게요. 마이크 딱 내려놓고 옆에 국장. 이 새끼들 사람 대우 좀 해줬더니 지들이 진짜 사람인 줄 아나. 딱 이 표정이잖아. 이것 때문에 또 난리 납니다. 사람들 막 사진 찍고 난리야. 그냥 표정 끝까지 막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됐나요? 아무 답도 안 해.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또 뭐냐? 이제는 이제 정부 쪽에서 이게 너무 또 뜨거워지니까 정부 쪽에서 또 관여를 합니다. 하는 얘기는 아까랑 똑같아. 그 한약재 그 시장이랑 똑같아. 우리가 더 열심히 고민을 하고 감독하고 그 다음에 빨리 개선해가지고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끝. 아무 변화 없어. 그리고 건드리지 않아. 맨날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러면 정부에서 그 학교 문 닫게 해. 문을 닫겠어요? 학교에서 나오는 학비가 얼만데? 학교에서 나오는 매출이 얼만데? 그리고 그 학교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몇 갠데? 그 일자리 다 잃으면 사람들 월급 없어지면 이 도시의 전체 수입이 떨어지고 GDP 떨어지는데? 그리고 학교가 문 닫으면 그 학교에서 수입해서 나오는 세금은 어떡할 거야? 세금은 누가 내? 지방정부 세금. 이거 국고 비는데? 절대 문 못 닫지. 이 사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국에는 너무 이 사건이 커져가지고 이 학교의 교장, 면직, 교장, 아까 그 교장 한 명 총대 매는 거야. 교장 면직시키고 그 다음에 벌금 2천만 원.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교장은 이미 그 해에 퇴직이 예정돼 있던 사람이래. 교육국의 국장이랑 부국장 아무 일 없어. 아까 그 회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닥치세요. 이러고 나가던 여자랑 주머니에 손 놓고 야 빨리 가자. 이랬던 교육국 국장이랑 부국장 아무 일 없어요. 이게 중국의 간부들이 중국인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중국의 정부가. 중국 인민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건? 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지들은 해외 나가가지고 어디서 공산당 욕하잖아? 지들 막 머리 뜨거워져가지고 중국이 왜? 중국은 세계의 최강국이야! 난 중국을 사랑해! 여권! 중국 여권! 난 중국인! 야 니들 중국 정부가 니들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니?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일이 서방 국가에서 일어나잖아? 벌금은 기본이고 여기 관련돼 있는 애들 일단 몇 명 감옥 기본에다가 그냥 줄줄이 난리나. 한국에서 급식에서 진짜 한국 급식에서 어느 학교 급식에서 문제가 났어. 대한민국의 열성맘들 알죠? 다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교장이 나와서 무릎 꿇어도 부족해. 근데 갑자기 좀 조용히 해봐. 막 교육국 국장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자 2시간 떠들었으니까 적당히 해. 진짜 이러면서 가버리면 그거? 한국에서 그거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 그 사람 한국에서 더 이상 못 살아. 그 교육국 국장이랑 부국장 한국에서 더 이상 못 살아요. 그 학교 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줄줄이 못 살아. 그리고 그 열성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들 총동원해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해버릴걸 진짜? 그 전에 일단 정부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정부에서 그거 터치 안 하잖아? 그 사건 한 개로 정부 무너집니다. 정권 무너져요. 정권 바뀌어요. 난 그게 정상이라고 봐. 당연히 그래야지. 서방 국가든 그게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좀 어느 정도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아까 그 주머니에 손 딱 넣고 나가는 거 봤어? 그 표정 지으면서? 왜 이렇게 떠들어? 진짜 이거는 드라마 악역에서 나올 법한 표정이야. 자, 또 뭐가 터지느냐? 이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중국의 애기들 너무 불쌍해요. 20-30년 내 터졌던 그 중국의 멜라닌 분유 사건 아시죠? 또 분유 사건이 터졌네? 최근에? 또 분유야. 근데 이게 무슨 분유인지 알아? 여러분들 애기들이 그 한창 커야 될 갓난 애기들이 먹여야 될 그 분유 안에 성분을 검사해본 결과 우유가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진짜 우유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원래 그래요, 분유가? 분유에 원래 우유 안 들어가요, 우유 성분? 그냥 이런저런 화학 약품으로만 때려서 만든 하얀 가루인데 우유 맛이 나는 것 뿐이야. 얼마 전에 이게 심지어 중국에서 핫했대. 핫해가지고 3만 캔이 팔렸대. 러시아 직수입 최고급 분유래. 누가 이걸 마케팅했는지 몰라. 러시아 직수입 최고급 분유. 와, 중국의 시장에서 출시하자마자 3만 통이 갑자기 팔렸대.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검사해보니까 아, 이것도 독 분유다. 안에 우유가 1도 안 들어가 있다. 알아보니까 단가가 한 통에 500원 정도밖에 안 해. 러시아 분유. 근데 이게 성분을 검사해보고 안에 뭐 우유 성분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성분이 왜 이러냐고, 이거 가짜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뭐라 한지 알아? 야, 그럼 고소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고소해. 그러면 고소해. 야, 그냥 회사 문 닫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회사 문 닫으면 나 가서 다른 회사 새로 이름 지어가지고 난 거기서 또 팔면 되지. 그러면서 심지어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러면 여기 그 업체에서 그 이거를 사온 한 그 점주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이 물건들 환불해줘. 이 물건 어떡할 거야? 이 많은 물건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한 얘기가, 그거 어떻게 우리가 팔아줘? 어떻게 우리가 좀 다른 데 넘겨줄까? 니들이 못 팔면 우리가 팔 수 있지. 어떻게 다른 데 팔아줘? 환불은 안 돼. 환불은 안 된대. 이 앵커도 중국에서 꽤 유명한 앵커인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이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양심은 개가 처먹었나 봅니다. 중국에서 원래 그 정도 표현까지 하면 안 돼. 그리고 앵커들은 말 그대로 점잖은 말을 써야 되잖아. 근데 이 앵커까지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 사업가들이 양심은 개가 처먹었나 봅니다. 최대한 고급지게. 그리고 관리부서, 상관된 관리부서에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어디서 낮잠을 쳐자고 있죠? 진짜 애기들이 먹는 거 진짜. 자, 여러분들, 주요 문제와 원인은 감독 체계의 미비. 이건 뭐 감독 체계도 감독을 안 해. 감독을 해봤자 건드릴 수도 없고 GDP 맞춰야 되니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체제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생산 방식, 이런 다양한 독성식품, 식품 안전 문제가 계속 터지는 문제는, 자, 일단 중국에는 토지가 대부분이 이미 오염이 됐어요. 워낙 많은 농약과 화학 약품들을 때려 썼기 때문에 토지와 환경 오염이 심합니다. 그 땅에서 아무리 깨끗이 무슨 농작물을 심으려고 해봤자 다 오염이 돼요. 그것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 와서 그렇게 농지를 많이 사들이나? 중국인들 미국에서도 농지를 엄청 사들여. 경작지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고 농약, 비료 사용량이 방대하며 이용률은 낮아 농산물 오염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축사는 문제는 사육 밀도가 과도해 질병이 빈발하고 양축 농가가 항생제, 호르몬, 금지 약물을 대량으로 사용합니다. 성장 촉진, 질병 예방을 시도조차 안 해. 무조건 성장 촉진에다가 그냥 호르몬, 이런 거를 또 애기들이 먹잖아. 그러면 그 호르몬 과다증인가? 이런 게 애들이 걸려. 뭐 성인증이라 해야 되나 그거? 애기들이 갑자기 애들이 발육이 빨라지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병이 걸려요. 성조숙증. 성조숙증. 법 집행은 미흡하고 감독 안 하죠. 대충 해. 여러분들, 농약과 화학 비료 남용이 세계 평균 양의 수십 배에 달해. 수십 배. 그러니까 농산물의 농약 잔류 문제가 아주 쉽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축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 호르몬이 대량 사용되어 슈퍼박테리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인체의 내분비 균형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바람, 기형 유발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가 한 게 있는데, 아까 그 한약재 도시 있잖아요. 보조 한약시장. 자, 그 시장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수치로도 나와 있어요.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업계가 대량 다 이런 거야. 그 도시의, 보조 한 해 도시의 GDP가 약 중국 돈으로 2,500억 yuan이에요. 근데 그 한약재 시장에서 나오는 한 해 매출이 1,500억이야. 이 도시 GDP의 60%를 차지해. 그러니까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건드릴 수 있겠냐고. 이거 때려놓으면 매출 안 나오면 그 매출에 나오는 세금이 또 어마어마한데, 세금 안 나오면 지방 정부 돈 없잖아. 안 되지.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이런 식품 안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도 갖지 마세요.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이 가끔씩 나한테 물어보는데 뭐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진짜로. 자, 여러분,
이건 또 이유가 있는데 왜 중국의 음식 문제, 식품 안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냐? 여기 지금 채팅창에 마침내 누가 핑태님이 공기도 더럽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은 공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국의 미세먼지가 제일 심할 때가 2000년대 들어와서 2008년, 2010년 그 사이에 중국의 미세먼지가 제일 심했어요. 물론 그 후로도 계속 심했어. 계속 심했는데 2010년, 2020년 들어와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확 깨끗해졌고 그 전에도 아주 조금씩은 나아졌어. 하지만 여러분들 2000년 초반에 베이징 올림픽 2008년 하기 전에 그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때 베이징에 있었잖아요. 파란 하늘을 보기가 힘들어요. 매일 베이징은 회색 빛깔이었어요. 베이징이 심했거든.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개 목줄 메고 개 데리고 이렇게 나가잖아. 개는 안 보이고 목줄만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인다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개가 조금만 멀어지면 안 보여요. 목줄만 여기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해. 정말 2006년, 2007년 그때는 그 정도였어요. 산 증인. 과장 없어. 진짜 오바 아니에요. 제발 좀 그때 살았던 사람들 나와서 얘기 좀 해줘봐. 맨날 나보고 대륙남님 이거 너무 터다. 아니야. 근데 중국의 문제가 중국의 그 공기 문제가 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일단 중국의 국민들과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마시는 공기는 똑같은 공기라는 거야. 똑같은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걔네들은 더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더 잘 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특히 여러분들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때 그때 베이징의 하늘이 파랬어요. 완전 파랬어. 베이징의 하늘이 이렇게 깨끗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파랬어. 외국인들 베이징 가가지고 와 베이징 날씨 좋다. 와 하늘 파랗네. 미세먼지 생각보다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중국 정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공장 스탑. 돌리지도 마. 일도 하지 마. 출근도 하지 마. 스탑. 중국 공산당 그 한마디면 아무도 더 이상 공장을 돌릴 수 없어요. 돌렸다 걸리면 그냥 이거거든. 다 문 닫았어요. 문 닫으니까 하늘 바로 파래져.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거기 가서 와 베이징 공기 좋다. 미세먼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랬지만 중국인들은 그걸 뭐라고 불렀냐? 그때 올림픽 스카이라고 불렀어요. 올림픽 스카이가 또 다시 올 수 있을까? 중국인들은 다 아니까. 그때 베이징 스카이 미쳤어요 진짜. 2008년 그 한 해, 제가 2008년까지 있다 왔거든. 올림픽 시작하자마자 돌아왔어. 근데 그 외에는 여러분들 진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하냐면 세차가 소용이 없어. 차후에는 항상 먼지가 쇠박해. 자, 그러니까 이것은 즉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도 중국의 인민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할 수밖에 없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그 능력이 있어요. 명령만 딱 내리면 되잖아. 하지만 왜 음식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따로 먹는 농장이 따로 있어요. 특공 음식, 이거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비밀 같은 거야. 중국은 특공 음식 농장이 따로 있어. 중국 공산당들만 따로 먹는. 일단 중국에 유명한 거 중국의 샹산 농장이라고 있어요. 완전 그냥 약물 이런 거 화학 농약 안 써. 유기농이야. 심지어 그 농장도 1기, 2기, 3기까지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쥐산 농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泉산 농장. 일단 유명한 농장들이 꽤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들을 위해서 특공 음식을, 특공 식재료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간부들이 먹는 음식이랑 중국의 인민들이 먹는 식자재는 완전 달라요. 그 농장 주변에는 그냥 철조망, 철벽 이런 걸로 다 가득 펜스가 쳐 있고 그 어디냐? 중국 징웨이주인가? 경유국, 중앙경유국에서 거기 보초를 서요. 여러분들 웃기지 않아? 논밭인데 그냥 사방이 철벽에다가 공안들 거기서 보초 서고 있고 공산당들을 위한 특급 건강 식재료들이 거기서 다 생산이 돼. 거기서 나오는 그 식품들은 우리가 방금 말한 호르몬, 농약, 화학품, 과학과 악랄한 수단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산당 간부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들만이 이 특공 농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중국에서 그 유명한 34호 공급부서가 있었어. 34호 공급부. 그게 언제야? 그게 1960년대. 이미 그때부터 공산당 간부들을 위한 특공 공급부서가 있었어.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군대에 있는 그 PX 같은 건데 근데 그 PX는 공산당 간부들만 쓸 수 있는 거야.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있었냐? 그냥 딱
정리하면 면세점이었어요. 외국에서 나오는 특산, 좋은 먹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식거리, 술, 담배, 그 다음에 전자제품까지 외국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 그냥 면세점을 통째로 갖다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60년대. 지금도 그런 특공 음식의 공급망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중국의 음식 안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중국 공산당 간부가 중국의 인민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거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중국산 식재료들을 끌어 하느냐? 중국에서 아무리 걔네들이 농약을 안 뿌렸다 그래도 중국 토양이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돼 있어. 그 안에서 나온 식재료들이 뭐 좋을까 과연? 그러니까 중국산들이 싸고 중국산들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중국 음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까지, 동남아는 중국보다 못 살잖아. 하지만 중국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자라. 부모들한테. 이런 거를 뭐 한두 끼 먹으면 괜찮아. 한두 끼 먹어봤자 그냥 뭐 배탈 한번 하고 그 정도겠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 살면서 이걸 장기 복용하잖아. 장기 복용하면 이제 오장육부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뭐 간장, 신장, 작살 나면서 병원 매출만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중국은 연금을 받는 나이를 계속 올리고 있고, 중국인들이 과연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살 수 있을지는 그것도 의문이고,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거 12년 전에 그 살루 나이펀 그 분유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멜라닌 분유 해가지고 그거를 먹었던 애가 이렇게 됐어. 이게 피해자예요. 이거 어떡할 거야? 중국의 공안들이 방송용에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음식 관련 위생을 점검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점검하면서 그 공안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고기 냉동고에 고기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아우, 이건 뭐 피랑 핏물이랑 고기랑 같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죽집인데, 죽에 들어가는 재료에 이렇게, 이거 보이죠? 곰팡이 펴 있는 거, 하얀 거. 더 이상 주문 받지 말라고. 위생 봐봐. 악취에다가 물은 질질 흐르고 있지.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니들 이렇게 만들어도 되냐? 죽은 보통 노인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죠? 해동도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이 뭐 걸레반 데서 이렇게 해동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름은 폐유. 너 이 폐유 안 쓰는 거 맞아? 여기 사람은 안 쓴대. 자기 안 쓴대. 근데 그 안 쓸 거면 그 폐유를 저기 왜 이렇게 쌓아놔? 화장실 더럽고, 오징어 이런 것들, 천엽, 소천엽, 이거 다 마라탕에 들어가고 호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런 방송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음식 관련된 고발은 요즘 중국 내부에서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묻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야, 나한테 더 이상 뭐 먹으면 안 된다, 뭐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해주지 말라고. 의미 없다고. 먹을 수 있는 것만 알려줘. 정말 저한테도 중국에 사시는 많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이나 댓글로 많이 물어봐요. 이거는 그냥 중국에서 뭘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탈출하세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놓으면 절대 도움이 안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꼭 도움이 되는 채널이니까 꼭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